자, 이거 한번 봐봐. 아무래도 대칭이동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뭐 임의점 잡고 문제 풀었던 거가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이게 더 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얘가 기울기가 지금 가면 1일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유형편에 보면은 기울기가 1이 아닌 놈이 있거든. 그거는 뭐야? 수직 이등분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너희들 뻔뻔하게 늦게 와. 다음부터 너희들 때문에 8시부터 수업 시작할게. 알았지? 8시야. 김평환이하고 신태미 때. 알았지? 돌 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있잖아. 전부 다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도 상관이 없지. 맞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 됐니?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 콜 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콜 2x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놈이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콜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냐? 이해되었습니까? 어디로 당겼다고? 마이너스 1로 당겼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 좌표가 p가 있고 여기 좌표가 p 프라임 있다고 하면 우리는 y 콜 x의 대칭 이게 뭐지? x, y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얘는 저 식에서 x 이퀄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된 거야? x 플러스 1로 대칭 이놈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다시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x는 이퀄 2에 y 플러스 1만큼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정리하시면 x에 얘가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2y이고 더하면 3이니까 넘어오면 3이 콜 6. 그래서 우리 편하게 쓸 수 있죠.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되니? 이게 저번에 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y 콜 2x, y 콜 x 플러스 1을 전체를 다 어디로 하면 y 콜 x에 내가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y 콜 x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 콜 x니까 여기 임의점 p가 x, y라고 하면 p 프라임이 y, x란 말이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좌표에 x, y 자리 박힌 바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콜0이 바로 이 식이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y 콜 x 플러스 1의 대칭인 y 콜 2x를 y 콜 x 플러스 1의 대칭으로 구하는 거니까 다시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 되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y 콜 마이너스 x까지 돼. 알겠습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알겠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놈은 우리가 표현했던 수직 그 다음에 중점 그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유형편에 마이너스 하나 있나? 한번 볼까? 유형편에 있나 볼까? 아 있네. 유형편 페이지 40페이지 37번 대칭 이동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y 콜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동한 방정식 이렇게 된 거거든. 선생님이 그림을 얘가 마이너스인데 왼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게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지? 방법은 똑같아. 우리가 y 폴 마이너스 x 대칭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x, y 자리 바꾸고 둘이 마이너스 5 붙였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를 얻을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되겠지, 그쵸?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y 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붙이면은 얼마니? y 콜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점을 P를 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L'을 P'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x 자리에 마이너스 y 자리에 마이너스 x 이퀄 2 곱하기 마이너스 2y라고 할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y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플러스 3만큼 평이 이동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y 대신에 y만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정리하면은 얘 넘어오면 x 곱하면 마이너스 2y 곱하면 플러스 6이고 빼니까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서술형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행이동 다 배운 거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가 프라임을 헷갈리지 않고 연립하지 않고 한 번에 풀 수 있겠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해둘래 유형편하고 뭐야? 이해되지? 원래 그러니까 둘 다 뭐야?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x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알겠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안 죽이냐? 별로 안 죽이는 거 같은데. 안 죽이는 거 말고. 태민이하고 평안이 지난번 벌칙으로 둘이가 오늘 1시까지 공부하다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둘이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6시부터 하는 게 나을까? 의리냐 명분이냐 신념이냐 애매하지.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둘이서 공부하다가 누나가 그렇대. 저는 다음 주 뒤에 시간 있습니다. 태민, 우리 쪽 돌 가져와라. 쟤는 던지기. 던져.
건질 사람 많을 것 같아. 꽤 있을 것 같아. 평안이 좋은 친구 뒀어. 멋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누구지? 누나 말대로 저기 누구냐? 석현이하고 세 명이서 1시까지 요리를 동독하면서 내가 컵라면 500원짜리 하나씩 줄게. 먹으면서 열심히. 신태민 어때? 괜찮지? 우리도 석현이가 함께 한대. 좋지? 대답을 안 시켜. 석현이가 함께 한다잖아. 대답을 안 하고. 이 대답을 안 하냐고. 네, 좋습니다. 이게 떨는 얼굴인데. 석현아, 세미가 떨는 얼굴인데? 시월 뭐야 이거 이런 얼굴인데? 다 적었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말을 해. 말을 해.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취방정식 선생님 비례식으로 한 거 기억나지? 닮음으로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뭐 이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를 떠나서 y = x 대칭에서는 얘가 제일 어렵거든. 제일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 좀 껄끄러운 게 없어지잖아, 그치? 그리고 닮음 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치 이용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험 되기 전에 체화를 시키고 숙달을 시키시면 실수를 안 하고 다른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하니까. 알겠습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꼭 2가지 방법을 다 해봐야 된다. 알겠니? 왜냐하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래 방식대로 하셔야 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집합할까요? 오늘은 집합 연습 문제까지 뒤에 안 나갈게요. 다음 주에 집합 연산하고 오늘은 연습 문제 117쪽까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린 거 오늘 확인학습 다 마무리 지시고 그리고 다 된 사람은 일찍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또 뭐 수업 해주세요. 혹시 왜 수업 안 합니까? 학업이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토요일 날 푹 쉬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누구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념편 뭐요? 개념편 하나요? 개념편 하나요 지금? 잘 안 들리더라고. 지금 개념편 하나요? 지금 개념표 하는 시간이고. 개념편 하는 시간이냐고? 그럼 무슨 시간이야?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유형편을 2개 가지고 뭐 알아서 해. 친구가 밖에서. 자, 그러면은 108쪽 한번 보십시다. 108쪽. 저 태민이랑 같이 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무슨 수한지 알아? 형아 지랄하고 자빠져. 지랄도 찬란이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뭘 것 같아? 꼴평을 봐봐. 이거 뭘 것 같아? 단체로 지랄하고 자빠져. 그리고 손 꼭 잡고 해. 이따가 못 보여줘. 어깨 동무하면서 잘 봐. 자, 부분 집합 봅시다. 아씨, 윤주한테 영상 영상 찍는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정리할까? 집합은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모인 집합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했는데
뭐라고 그랬지? 어디라고 했냐? 주어진 그 대상을 분명히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지? 객관적 조건이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키가 큰 학생 이런 것들은 집합의 조건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5등 이내의 학생들이 모임 아니면 170 이상의 학생들이 모임 이런 것들 구체적인 뭐 객관적인 수치가 표현돼야지만 집합의 조건으로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 그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했고 그 원소와 집합의 기호 같은 경우는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원소로 표현할 때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는 우리가 포크처럼 삼지창 모양처럼 됐을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어. 그리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은 유한 집합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무한 집합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동그라미 원에다가 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08쪽 한번 봅시다. 부분 집합 동그라미 치고요. 서로 같은 집합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부분 집합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다 정이니까 그대로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집합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펴졌을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1, 2, 3, 4 이렇게 표현하면 A라는 집합은 1, 2, 3, 4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B라는 집합은 1,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하고 B가 있으면 우리가 부등식을 나타날 때 보면 어떤 쪽이 크다라고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그 크다 기호를 좀 둥그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얘를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5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A와 B가 A에 포함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함되는 부분 집합들은 A 원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5라는 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거기 부분 집합 가로 2번에다가 2번에 아주 중요한 거 나와 있지. 공집합이 A 부분 집합이고 A 집합은 A 부분 집합이다. 여기 밑줄 쓸까요? 공집합도 A 집합이고 A 집합도 A 집합.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하고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게 정의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0팩토리얼을 우리가 순위에서 1하고 정의하는 것처럼 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이 공집합 자체는 개수를 셀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집합도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에 포함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당연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A가 A에 속한이라고 물으면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요일 날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n에다가 a, 그죠? n에다가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a나 b가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성분 원소도 그 다음에 개수도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 두 개도 당연히 같겠지. 맞습니까? 근데 봐봐.
A, B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이퀄로 표현하는데 A, B가 서로 같으면 두 놈의 원소의 개수도 같겠지. 그치? 그럼 두 놈의 원소의 개수 같다고 두 놈이 같다? 이건 아니지.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진부분집합 별표 하나 더 할까? 자, 부분집합에서 좀 분리된 건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부분집합인데 뭐 이런 거예요. B가 A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A가 포함돼. 근데 여기서 B하고 A는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합이 예를 들어서 B 집합이 1, 2, 3이고 A가 1, 2, 3이라고 하면 얘 두 개는 뭐야? 같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포함되거나 얘가 포함되거나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그렇지 여기서 포함되는 놈이 다시 작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B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A가 B를 포함하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근데 B에는 뭐가 원소가 없어? 2의 원소가 없지. 맞습니까? 만약에 얘가 2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이고 2가 없으면 얘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B가 A에 포함되는데 같은 것을 제외한 놈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우리 교재는 없는데 4번 멱집합이라고 하나 공부합시다. 멱집합. 자, 멱집합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데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물을 거냐면 PA는 X, X가 A. 자, 이걸 읽어볼게. 뭐냐면 이 멱집합 뜻은 집합 A가 존재할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A라는 놈이 1, 2야. 그럼 부분 집합을 나타내볼게. 일단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 하나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1 하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 하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있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집합의 개수가 부분 집합이 몇 개야? 4개겠네. 공집합도 아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얘를 일반 원소를 갖고 있어도 A의 부분 집합이고 2만 갖고 있어도 부분 집합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표현한 것들이 전부 다 A의 부분 집합들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전체 이렇게 표현하면 집합 A의 멱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원소의 모든 부분 집합으로 표현된 놈을 다시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집합의 멱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말로 표현해 놓지 않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조건제시법으로 아마 물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어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가 지금 이 뭐야? A 부분 집합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 A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X들의 모임이 PA라는 멱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 만약에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A가 1, 2, 3이야. 그러면 부분적 횟수 보자. 평하나 돌리면 일어서서 들어. 1, 2, 3 그리고 됐습니까? 그리고 1, 2, 1, 3, 2, 3. 그 다음에 1, 2, 3. 됐니? 지금 내가 표현한 거 8가지 다 보이니? 맞아? 전부 다 A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한 거지. 맞습니까? 이해되셨어? 됐냐고? 그러면 이것을 원소로 이렇게 가졌을 때 얘를 집합 A의 역집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 찾는 거 알겠습니까?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공집합일 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일 때, 원소가 2개일 때, 원소가 3개일 때 우리 경우수에서 케이스 분류하듯이 하나씩 나누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지?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쓰는 역집합 개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집합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정의니까 알아들으시고,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의 개수나 그 다음에 원소 그 성분 원소들이 원소의 개수와 원소의 모양 모든 것들이 다 같을 때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구분 집합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진구분 집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를 뺀 놈인 거야. 얘를 뺀 놈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뺀 놈이 진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멱집합은 집합 A가 존재할 때 집합 A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 부분 집합을 이렇게 해야겠다. 집합 A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원소로 하는 집합. 이걸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09쪽 얼른 한번 풀어보실까요? 형아니 그건 있니? 그건 있어? 연장 있어? 연장 가서 다시 풀어. 네. 또 너희들도 1시까지 맞지? 연장 안 왔으니까. 떨고? 네. 떨고? 안 떨잖아. 너도 안 떨지? 아니야. 해. 너 어차피 맨날 1시까지 공부해. 뭐 시끄러. 친구들 마시는 거. 아니. 아니야. 109쪽 그거라는 거야? 109쪽? 어떻게? 네. 되지? 상관없지? 상관없지? 상관없어. 부등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스펠. 말이 안 돼. 평안이는 공통수학 1을 버려라. 뭐
공통점 1을 갖고 올 때가 있잖아. 유형편을 2개 들고 오잖아. 버리기 낫지 않겠어? 가방을 안 챙기는가 보네. 들고 왔다 들고 오니까. 집합과 집합끼리 포함 관계는 그냥 부등식 생각하면 돼. 뭐가 크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크다 작다야. 자, 얘들아, 거기 문제에서 5번 별표 칠까? 5번? 개념 체크 5번?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A가 B의 진부분 집합 있는 거, 진부분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같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같지 않은데 조건이 있어. 포함되면서 같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번에 기억에 A가 공집합이고 B는 이사인데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기억은 A가 B의 진부분집합인 거 맞네. 그치? 니은 X바 X는 소수고 X바 X는 홀수인데 소수에는 짝수가 하나 있지. 연우야 짝수가 하나 있지. 얼마 있니? 2. 그러면 A와 B는 포함관계를 따질 수가 없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아니고 디귿에 X는 1의 제곱근이니까 X제곱이 1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와 B는 같네. 그럼 진부분집합이 아니네. 그지? 그 다음에 리을 2, 3, 5고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이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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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 집합은 2, 3, 5, 7이니까 그치? 7을 뺀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A니까 리을이 답이 되시겠네.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은 A와 B가 유리수 무리수니까 유리수 무리수는 포함관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됐고 자 넘겨 봅시다. 5번 6번 바로 가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
역집합을 설명한 이유는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얘도 공집합이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이것도 역집합의 개념인 거야.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네. 집합의 원소. 알겠습니까? 됐니? 잘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하고의 위치가 아니란다. 포함 관계는 뭐 이렇겠지.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포함 관계는 이거나 이거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지금 1번에 0이라는 원소인데 얘가 집합 기호가 돼 있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되니? 얘는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0이 뭐야? A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가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원소가 아니다. 그럼 2번 보십시다. 1, 2가 A의 원소이니 맞네. 얘는 역집합 개념이네. 그죠? 전체 자체가 원소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같이 한번 볼까? 0, 2는 A의 부분 집합이니? 라고 했는데 2가 없지. 그치? 맞습니까? 됐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1, 2는 A의 집합이니? 부분 집합이니? 아니지.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다가 집합 기호가 하나 더 있어야지 A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이게 역집합 개념인 거야. 알겠어? 역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역집합이라고 했어. 이해되냐?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알겠냐? 이해됐습니까? 다시. 얘는 공집합이잖아. 그치? 공집합은 A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괜찮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시겠네. 기억 안 돼? 자, 6번 가봅시다. 6번에 보시면 A 집합이 2A가 돼 있고 B 집합이 1A-4, 12-A인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A 원소가 모두 B의 원소가 돼야만 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케이스 분류 두 가지 할 수 있겠네. 뭐냐? 여기에 지금 2가 없어. 그쵸? A에는 2가 있는데 이 식에는 2가 없네. 그치? 그러면 A-4가 2가 되거나 12-A가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A-4가 2가 되거나 12-A가 2가 되면 되시겠네.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A-4가 2였을 때는 A는 6일 거고요. 6을 한번 넣어보자. 여기 누보면 A가 2, 6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1, 2가 되고 6을 집어넣으니까 12-6에서 6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네.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2-A가 2였을 때 그럼 A는 10이란 얘기야. 그치? A가 10이면 A 집합은 2하고 10을 만족하는 집합이 될 거고 B는 1이고 10에서 4 빼니까 6이고 12에서 A 빼니까 1일 거야. 됐습니까? A가 B에 포함되냐라고 하니 10 때문에 얘가 포함되지 않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6일 때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이해돼?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A 집합, B 집합 나눈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되시겠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가 같대요. 그러면 A 원소, 성분 원소인 원소들이 전부 다 B의 성분 원소가 같아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5, 8 여기에 6이 있는데 그치? 여기 5, 8, 6이 없네.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은 0이고 a가 2,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케이스 분류합시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니까 a 집합은 6이고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b 집합은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5, 8, 6 이렇게 되나?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봐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3인지 확인해보자. 3인 것 같은데 a가 3이니까 6, 8, 그 다음에 5, 8, 6 이렇게 될 거고, b 집합은 5, 8, 6 그러네. 둘이 같네.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얼마? 3. 알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 조건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그 케이스 분류한 식을 a와 b 집합을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다음에 6-4 한번 별표 칠까요? A가 B에 포함될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자, 수익선상에 나타나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볼게. 얘가 X 수익선이고 얘가 K고요. 등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6. 얘가 A겠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맞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 B가 훨씬 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6이 마이너스 3K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됐어? 여기서 잘 봐봐. 얘 또는이냐 이고냐? 얘도 돼야 되고요. 얘도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통범위야. 이제 집합 배우면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이제 배울 거야.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공통범위야.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되거나 또는 얘가 되면 안 되지. 둘 다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어? 둘 다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얘 나누면은 마이너스 2니까, 그치?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 이렇게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할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X축으로 표현했는데 K축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 우리 부등식 배운 것처럼 K가 그죠? 두 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K축에서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닙니까? 그렇죠?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 알겠습니까?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니? 요 K 범위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그러니까 X축에서의 범위를 우리가
K축의 범위로 공통 범위를 찾는다는 얘기다. 알겠지? 자, 다 필기하신 분은요 112쪽 넘어갑시다. 자, 심호흡하고 여기가 집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눈 크게 뜨고 허리 펴고 10분만 집중해줘. 10분만. 거기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시작하자. 부분 집합 개수는 2n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승 마이너스 1개. 그 다음에 3번에 2의 n승 마이너스 k개. 시작하자. 부분 집합 개수를 한번 일반화하고 시켜볼게. 부분 집합 개수를. 자, 집합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집합 A를 원소로 갖는 집합 라지 A가 있어. 그럼 얘를 모든 부분 집합을 표현하자고 하면 공집합들은 전부 다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네, 이렇게 A 하나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렇지? 두 번째, A와 B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였을 때 부분 집합 개수죠.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와 B 됐습니까? 됐니? 맞아? 또 있나? 살펴봐. 없지. 그 다음에 공집합일 때 원소가 하나인 거 A, B, C 각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일 때 A, B, A, C, B, C 맞습니까? 또 있나? 살펴봐. 없지? 없지? 두 개짜리는 이게 세 개밖에 없지? 그지? 경우수 따져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세 개짜리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얘는 두 개고요. 2의 1승. 얘는 4개인데 얘는 2의 2승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는 8개인데 2의 3승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요 지수가 뭐하고 똑같니?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이 맞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야? 2의 4승이니까 16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이걸 지금 일반화한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얘를 한번 봐봐. 우리 경우수에서 기억나니? 특정한 누구를 빼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 그 다음에 특정한 누구를 빼고 뽑는 대표를 뽑는 경우수. 기억나? 그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그거? 특정한 사람을 뺀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있을 때 A가 반드시 포함하게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대표 3명을 뽑을 때 대표 3명 A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더라? A, B, C, D, E에 A를 빼놓은 다음에 그죠? 맞습니까? 나머지 5분 중에서 몇 분? 2명을 빼는 거다. 그지?
연우야 안 돼.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써? 이 다섯 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A를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논리였잖아, 그치? 맞아? 그럼 A를 제외하고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도 O 컴비네이션이지. A를 포함해도 O 컴비네이션이었잖아. 기억나? 맞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저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A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원소가 2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 A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나. 맞습니까? 그럼 얘는 2가지가 있을 거야. 맞아? B는 어떻게 돼? B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겠지. 그치? C는 어떻게 돼? C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럼 이런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동시에 연달아 이어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하기 8 이렇게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좀 잘난 척하는 증명은 우리 조합으로도 풀 수 있지. 봐봐. 자, 얘가 3개 중에서 1개도 선택하지 않았는 경우,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3개 중에서 3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 각각은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덧셈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지. 얘 얼마니? 1. 얘 얼마니? 1. 얘 얼마니? 얘 얼마니?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기억나지? 기억나? 그 다음에 하나 더. 혹시 기억나니 이거? 내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곱셈률에서 가르친 거. 얘는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얘는 a 3승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 얘는 a 4승 4a 3승 b 6a 제곱 b 제곱 플러스 4ab 3승 플러스 b 4승. 기억나? 그러면 내가 개수들 한번 다 떼볼게. 개수 떼보면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잖아. 그치? 맞아?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2의 1승이고요. 얘가 2의 2승이고요. 얘가 2의 3승이고요. 얘가 2의 4승이에요. 맞냐? 보이냐? 보여? 이해되는 사람만 봐. 됐어? 됐어? 그럼 얘가 아까 지금 A, B 4승이라는 것은 A, B, C, D 얘가 집합 A라고 하면 얘의 부분집합 개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4 컴비네이션 0, 4 컴비네이션 1, 4 컴비네이션 2, 4 컴비네이션 3 4 컴비네이션 4 이게 1, 4, 6, 4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원소는 뭐가 필요 없다고 했지? 원소 나열법에서 순서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서 뭐라고 했지? 뽑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이라고 했어. 그치? 지금 이 내용은 뭐 이해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알겠습니까? 요거는 빼고 얘는 이해되죠?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 집합 원수 개수를 할 때 선생님이 컨비네이션으로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처의 원소 개수는 2의 n승 개인 거고 그걸 증명한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네. 이해됐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10만 이거 제일 중요해.
거기 한번 봅시다. 이번에 진 부분 집합 개수는 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진 부분 집합은 얘 빼야 되는 거잖아. 자기 자신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n승계에서 한 개를 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볼까? 10분만 C, D, E 10분만 와 안절변 쌤 아이스크림 속에 그 뭐지? 그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어? 슬레임 슬레임 속에 잘 봐봐 여기서 고마워 까먹었는데 자 B는 포함하고 D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이 두 마리 다 빼내지 끄집어냈어 그 다음에 이 세 마리로 만드는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3승이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3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2에서 5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뺀다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놈을 포함했다, K개를 포함했다라고 하면 K개를 빼면 되는 거고 L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그것도 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8개 중에서 D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원소들 중에 B를 첨가시키면은 B가 펌프 K는 부분 집합의 모양이 되고 개수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경우수와 같은 느낌이야. 어떤 놈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둘 다 어떻게 돼? 끄집어낸 다음에 그 나머지 놈들로 원소 개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함시킨 놈은 넣으면 되고 포함시키지 않는 놈은 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 괜찮지? 자 그러면은 7번 가볼게. 표시에 7번. 아 너희들이 졸니까 선생님 말이 빨라지잖아. 이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말이 빨라지면 새는데. 자, 두 문제 남았다. 또 참자. 조금만. 자 7번에 보시면 A가 1, 2, 4, 8, 16 이렇게 있고 1번에 1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4, 8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1 나가리, 4 나가리, 8 나가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는 놈만 2의 2승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적어도 찍으십시오. 야 우리 경우수에 나왔다. 적어도 하면 어떻게 했더라? 모든 경우수에서 6건 뺀 거지?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수는 얼마야? 2의 5승이고 마이너스 4의 배수라고 하니까 4의 배수가 아닌 놈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맞냐? 그럼 4, 8, 16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1, 2만 포함된 놈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2의 2승. 이해되셨어?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필기 같이 할까?
그래서 A의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예요? 8개지. 맞습니까? 아니야? 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걔 2분의 부분 개수 몇 개니? 2의 8승이겠지. 맞냐? 얘의 부분 집합 개수인 거야. 알겠어? 그게 뭐가 돼야 돼? 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 2에 그치? 2의 n승계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이해됐니? 이 n이란 건 뭐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3으로 보이네. 이해되셨어? 만약에 A 원소가 A의 집합의 원소 개수가 4개라고 하면 B의 16승계가 파워셋의 부분 집합 개수겠지. 그지? 맞아?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지? 네. 괜찮지? 네. 앞에서 한 것보다 뻥이지. 마지막 문제. 얘 잘 봐봐. 얘 굉장히 집합이 잘 나오는 놈이야.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어. 양의 약수. 1, 2, 3. 그다음에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자, 얘 의미를 한번 봐봐. 집합기호야, 집합기호야. 됐습니까? 그치? 이 관계에 있는 모든 x를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족시킨 모든 집합의 형태를. 알겠냐? 그러면 일단은 얘는 1, 2, 4, 8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뭐 하나일 수도 되고 2개 있어도 3개 있어도 되겠네. 그치? 근데 또 제약 조건이 있어. 뭐야? B의 원소가 되라고 하네. 그치? 맞아? 그러면 이런 거네. 내가 1, 2, 4, 8을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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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빼냈어. 맞습니까? 빼내고 보니까 3, 6, 12, 24. 4개의 원소가 남았네. 그치? 저 4개의 원소로 만든 부분 집합을 쫙 나열하면 맞습니까? 몇 개가 되겠니? 하나, 둘, 셋, 4개니까 16개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1, 2, 4, 8을 그 부분 집합에 다 집어넣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 그치? 맞아요? 됐어? 그러면 얘를 문제 풀 때는 2에 제일 큰 놈의 집합에서 그렇지 제일 작은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듭 제곱이 답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서 몇 뺀 거? 4 뺀 거. 됐습니까? 그래서 2의 4승 이렇게 되시게 됐냐? 이것도 어떤 특정한 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란 놈은 1, 2, 4,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 2, 4, 8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 이런 거야. B집합에서 1, 2, 4, 8을 빼놓고 나머지 원소로 전부 다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1, 2, 4, 8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10분간 쉬세요.